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입니다. 의학적,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 또는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과 약물을 본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약물 남용이라고 합니다. 약물 남용에는 알코올을 비롯해서 마약이나 마약 유사 약물, 그런 것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일어나는 신기한 감각 변화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물질이 들어와서 감정과 인식, 행동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항정식성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즉 중추신경계를 흔드는 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담배, 카페인, 필로폰, 코카인 등이 해당됩니다. 중추신경 흥분제는 뇌를 흥분시켜서 일시적인 쾌감이나 들뜬 기분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고 피로를 없애고 식욕을 감퇴시키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어서 또다시 약물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되면 반대로 잠이 많아지고 우울하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추신경 억제제로서 알코올, 수면제, 신경안정제, 흡입제가 있습니다.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성적으로 원래 잘 통제하던 그런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서 평소에 억눌렸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거침없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나 심장 박동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 또한 중추신경 흥분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금단 증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점점 더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인 환각제로 대마나 펜시클리딘 등이 있습니다. 환각제는 뇌를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기도 하는데요. 청각이나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오감의 이상을 일으켜서 비현실적인 감각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약물 남용은 약물 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약물 의존증의 경우에 첫 번째, 약물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 약물 사용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 가정 내에서 역할에 따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약물에 대한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1년 이상 지속되어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에 약물 남용으로 인한 약물 의존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처음부터 중독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약물을 접하게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환각이나 쾌감 등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헤어나올 수 없는 심리적, 신체적 의존에 빠지게 됩니다. 의존 상태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남용에 대해 환자 스스로가 심각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치료 초반에 이러한 충분한 문제인식과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와 빈도,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활동, 생활습관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치료 계획 수립 시작 때부터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환경에서의 약물에 대한 노출 자극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함께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게 됩니다. 때로는 심한 금단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면 그로 인한 환각이나 경련, 발작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증상에 따른 약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약물 남용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닌 함께 이겨내야 할 질병입니다. 약물 남용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가족, 친구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